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0월이 오기 전에 로봇 2주식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결국 큰돈 법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핵심 이슈를 총정리한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을 정리한 리포트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HBM에 대한 이슈부터 엔비디아 이슈, 반도체 장비, 전공정, 후공정, 차량용 반도체까지 반도체에 대한 모든 내용들 정리된 리포트입니다. 해당 리포트들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평생 연구 소장 가능하시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죠. 특히 최근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 KT와 함께 5G 특화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이송 로봇, 3D 원격 교육 시스템, 그리고 자동주행 전동 휠체어를 구축했습니다. 자율주행 이송 로봇은 진료에 대한 재료부터 약품, 린넨, 이거 의료용 옷들입니다. 수술과 진료에 필요한 물품을 자동적으로 이송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이송 로봇은 병원 내에 시설물이 다중으로 연동되어서 알아서 엘리베이터 문도 열고 자동 문도 열고 들어가면 닫고 이런 식으로 5G 특화망 안에서는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통제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일상생활이나 특정 산업에서 로봇에 대한 소요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로봇에 대한 적용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로봇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목받는 게 바로 5G와 6G에 대한 통신망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일단 이 스타링크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목숨줄이라고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목숨과 같은 필수품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 직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스타링크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드론을 띄워서 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공격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무전기에 의존해서 어디쯤에 지금 누가 왔다 공격해라 하는 것보다 드론으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신속한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드론도 사실상 로봇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과 5G 아니면 이런 스타링크와 같은 통신망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엮이고 있고요. 러시아의 통신시설 공격 때문에 군과 정부, 민간인이 모두 다 스타링크 현재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 사용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단말기를 많이 만들겠죠. 당연히 단말기에 대한 제작 비용이 절감되면서 수익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단말기 제조 가격은 원래 대당 3,000달러였습니다. 하나로 한 400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약 $600 미만으로 비용 절감에 성공을 했고요. 가격이 5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 한 80만 원 돈으로 스타링크 단말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타링크는 전 지구를 인터넷으로 잇는다는 목표로 머스크가 공개한 사업으로 재난, 재해,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지역에서 인터넷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를 제휴 파트너로 선택한 다음에 한국 상륙이 현재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겠죠.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로 접한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선박이나 아니면 항공이나 이런 부분에선 쓸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 인터넷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강점이 없음에도 왜 자꾸 스타링크에 대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내고 있냐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스타링크랑 기존 위성이랑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위성 인터넷은 인터넷 속도가 2MB 속도였고요. 스타링크는 50에서 500입니다. 지연 속도도 압도적이죠. 스타링크가 말 그대로 다른 기존에 있던 위성 인터넷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 게 고도가 낮아요. 고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속도랑 연결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장점을 굳이 꼽아보자면은 어느 지형에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요.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50에서 제가 500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빠르지, 이제 위성 인터넷에 비해서는 빠른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느린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존 유선 인터넷 대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몇만 원이면 되는데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 10몇만 원, 이 전용 비용도 막 8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힐 수밖에 없고요. 전용 수신기구 구매가 필요하고 월 사용량도 1TB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이 4가지나 되고 장점이 2가지밖에 없는데 도대체 스타링크가 뭐가 좋다는 거냐? 바로 6G 인프라로 스타링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6G가 이론상 최대 1TB에 대한 전송 속도를 내는데 5G의 2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5G가 제대로 시장에 자리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6G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6G는 3.5Hz에서 28Hz를 사용하는 5G보다 훨씬 더 높은 100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을 사용합니다. 근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지국을 굉장히 촘촘히 세워야 됩니다.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5G의 기지국 문제가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6G는 그런 5G보다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만으로는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위성 인터넷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 6G가 상용화가 된다면은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왔다 갔다 교환을 해야 되는 자율주행차, UAM, 3D 홀로그래픽 여기에 통해서 로봇까지 무선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6G가 상용화가 된다면은 미래 산업에 대한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기지국이나 통신 인프라가 불필요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에 대한 강점이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지금 5G도 그렇고 기업들이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지 않냐. 로봇이랑 뭐 연동한다, 뭐 UAM이랑 연동한다, 자율주행차랑 연동한다고 하는데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이버 제245개 1784에 국내 최초 이음 5G 특화망 서비스를 협력을 했죠. 지난해 178차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루키와 얼굴 인식을 통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 클로바 페이스 사인, 자동으로 회의록 작성하는
클로바, 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각 세종에서는 서버 관리자를 돕는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새로운 실험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파트너들로부터 5G와 연계된 서비스를 의료, 공항, 물류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5G뿐만 아니라 6G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개발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처럼 정부가 위성통신 사업에 상화를 걸고 있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성 통신을 특정 기업이나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위성 통신 활성화 전략을 이번에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나 저궤도 위성 고도 300에서 1500km는 정지궤도 위성인 고도 3만에서 3600km입니다. 아까 봤다시피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짧은 지연 시간으로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요 발표에 대한 내용은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위성망 확보와 전 주기 관리 체계 마련,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 검토 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에 정부에서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약 4,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결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건 알겠다. 근데 우리나라의 개발로 이게 끝날까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 리더 그룹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통신 패권 경쟁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5G에 이어서 6G까지 승리를 굳히려는 중국이고요. 뒤집기를 노리는 미국의 진검승부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신 패권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지난 2018년도에 이 화웨이의 부회장이 캐나다에 억류됐다가 1028일 만에 귀환을 했죠. 그때부터 통신 패권 다툼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5G, 이 4G를 통신을 주도하던 미국이 이 5G를 중국한테 역전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 위기감에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했고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때리기와 함께 5G 구축에 8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 연합체인 6G 동맹을 창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간의 서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중국을 중점적으로 다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독일 정부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중국 통신장비 기업 부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의 내무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5망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부품 사용을 대폭 줄이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2026년 1월부터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가 만든 부품을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요. 이미 설치된 중국산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납니다. 왜? 독일의 5 장비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퇴출시키는 만큼 이만큼에 대한 비중을 누가 차지하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5G나 6G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차지할 겁니다. 무선 접속 네트워크와 전송용 장비에서 중국산 부품 비중을 25% 이하로 줄이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과 미국 간의 그리고 유럽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니 독일만 이런 식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되겠냐? 이미 지난 6월에 EU는 중국 화웨이 등 5G망의 위험이 우려되는 기업들의 통신 장비 회원국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의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EU 회원국들 중에서 이미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5G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동안 독일도 여기 가입하라, 너희도 이 화웨이 거 부품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결정에 대해서 기존부터 계속 어필을 했는데 독일이 계속 망설였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즉 통신망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 부품을 정찰 활동이나 파괴 공작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라고 현재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간다고 중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중국은 이미 6G에 대해서 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5 통신 분야에서 앞서 나가던 중국이 5G 통신 기술에 이어서 6G 통신도 앞서갈 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2위 통신 장비 기업인 ZTE는 왕신후이 부총재가 한 달 반이 지나게 되면은 3GPP와 6G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부총리가 3GPP를 언급한 것을 두고 ZTE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통신 패권을 잡고 있는 중국과 그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통신 중계기와 프론트홀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정책과 인프라법에 따른 수혜를 솔리드가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유럽과 북미 시장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북미 지역 중계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영국 런던 지하철 사업 수주를 비롯한 유럽 지역 매출 확대에 따른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솔리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솔리드 주가에 대한 움직임 꼭 체크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나는 솔리드 알겠고 5G 중요한 거 알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반도체 자료집과 그리고 2차 전지,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 자료집 다운로드 받아서 투자에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설치 버튼 나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회원가입 버튼이 있죠. 회원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로그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용약관, 약관 동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름 딱 4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 적으실 필요 아예 없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기입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집은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단기 급중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도 맞고 여러분들의 관점에도 맞는 종목이면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이 뉴스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 급등한 종목군들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평생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